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현재 오클랜드와 뉴질랜드 전역의 코비드19 예방 접종률이 여전히 너무 낮고 예상치 못한 발병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 정부가 경보 수준을 결정하기 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수준의 접종률에 도달하기 전까지 뉴질랜드 내에서 코비드19 경계 레벨 제한을 완화할 경우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공동 백신 접종 운동, 더 많은 근로자에 대한 의무 백신 접종, 자격은 있지만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여행 및 기타 활동에 대한 제한된 접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델타 바이러스는 집단 면역이 없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국 그리고 조만간 감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델타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염될 가능성이 약 75% 정도 낮고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9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오클랜드 발병에서 1000여 명 이상의 사례들 중 3%만이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100명이 넘는 입원 환자 중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환자는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는 충분한 백신 접종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1명에서 6명, 36명, 216명, 1296명 등으로 들불처럼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급속한 기하급수적 확산은 건강 및 기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주요 위협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인당 ICU 병상이 아무리 많아도 병원 시스템이 대처할 수 없고 접촉 추적 시스템은 며칠 만에 한계에 다다르게 될 수 있으며 높은 백신 접종률에 충분히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 수용력을 늘리거나 신약에 투자하는 것은 타이타닉호 갑판에 의자를 재배치하는 것과도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 외에도 코비드19 바이러스는 학교에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5세에서 11세 아동을 통해 퍼질 수 있으며 그 후에 교사들, 부모들 및 조부모들을 감염시키고 결국 서로를 돌볼 수 없을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또한 학교 외에도 사업체에서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감염자들의 최대 절반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고 10명 중 1명은 입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 집단이 있는 사업체는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무증상 감염 직원은 다른 직원, 고객 및 가족들과 친구들을 감염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국의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코비드19 바이러스는 장기간 유행하면서 입원한 코비드 환자 3명 중 1명은 재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영국의 연구에서는 병원에 입원한 절반 이상이 퇴원 후 3개월 동안 긴 코비드 감염 증상을 보였습니다. 증상은 50세 미만, 여성 및 코비드19 이전에 체력이 높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더 좋지 않았습니다.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가 지난 월요일 델타에 항복했고 다른 나라들이 오래전에 그랬던 것처럼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마침내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오클랜드에서 경계 레벨 3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바이러스 제거 전략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질랜드가 제로 코비드 목표에 대한 야심을 포기했으며 7주간의 폐쇄가 발병을 종식시키지 못하고 많은 주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 신문은 뉴질랜드가 코로나19를 박멸할 수 없다는 것을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이 오래전에 깨달았던 것을 마침내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뉴질랜드가 작년에 코비드19 사례를 0으로 만든 소수의 국가 중 하나였으며 뉴질랜드가 단 한 건의 지역 사례가 발견된 이후 가장 엄격한 형태의 폐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채널인 폭스뉴스는 뉴질랜드의 전략을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엄격한 폐쇄 조치와 적극적인 접촉 추적을 통한 특이한 무관용 접근 방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들에 비해 백신 접종 캠페인을 천천히 시작했으며 발병이 시작된 후 지난 8월에 접종률이 급증했지만 다시 크게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뉴사이언티픽은 아던 총리가 폐쇄를 피하기 위한 90% 접종을 목표로 했으나 아직 적격 인구의 48%만이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백신 접종으로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뉴질랜드의 전략 변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클랜드는 어젯밤 자정부터 조금 완화된 규정의 레벨 3로 들어갔습니다. 두 가정이 어울려서 10명 이하 인원에 한해 야외 또는 실외에서 만날 수 있지만 반드시 마스크는 착용하고 거리 두기도 유지해야 하며 껴안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만나는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클랜드 지역 이내에서의 이동 제한이 없으므로 봄베이에서부터 브라운스베이 또는 그 이후까지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낚시와 세일링, 헌팅 등 레크레이셔널 액티비티도 허용되고 요가와 볼링, 크로스핏 등의 운동도 시작할 수 있지만 두 가족 및 10명 이하의 인원 제한은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꼭 야외여야만 하며 다른 사람의 집 밖에서는 만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집 내부를 통과해 뒷마당에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날씨가 나빠져도 실내로 들어와서는 안 되고 공중 화장실을 개방하므로 다른 사람의 집의 화장실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부는 다음 스텝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7원 15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5원 42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8원 88전입니다.